자, 우리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사영 강사입니다. 네, 세일즈 아간 스쿨 시즌2. 이제 우리 시즌2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파이널 라운드. 우리 하나생명 금융서비스 동선지역단 여덟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 앞에 우리 이제 처음 스타팅 인원보다 한 3분의 1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추석 직전에 또 택배도 많이 선물 뭐 전달하시고, 아까도 제가 여기 도착했을 때 뭐 선물 전달은 정신 없으시더라고요. 또 지금 현재 수원 시내 아마 지금 차가 무지 막힐 겁니다. 그래서 늦게 지금 들어오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있는 분들과 함께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최춘아 씨, 내가 이화자 최춘아 두 분 확실히 기억하잖아요. 이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주 그냥 우리 춘아 씨 없으면 아주 방송 망하는 거야.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죠? 근데 벌써 이제 2달 됐죠? 2달이 되게 빨라요, 안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보험회사처럼 시간 빨리 가는 데가 없어요. 아니에요? 여기는요, 이 동네는 월초 된 것 같은데 순식간에 월말이야. 그죠? 월초 돼갖고 뭐 좀 이렇게 좀 쉬어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월말이야.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3년 되고 막. 그쵸? 여기 분명 여기 30년 넘어가신 분 계시는데 30년 세월도 여기는 그냥 그쵸? 왜 이렇게 시간이 여기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보험회사 오면은 굉장히 진짜 시간이 빠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최춘아 씨 왜 그런 것 같아요? 응? 정신없이 사니까. 그쵸? 네, 우리가 시간을 셀 겨를이 없을 정도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무료하고 할 거 없을 때 시간이 되게 천천히 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 굉장히 빠른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 실적이 잘 나와야 돼? 이상하게 나와야 돼? 잘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잘 나와야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 최춘아 PD님 가동하셨어요? 네. 했어요. 역시 얼굴빛이 좋아. 안 그랬으면 늦게 나타났구나. 우리 이화자 씨도 보니까 가동하셨고. 좋아. 어쨌든, 그래야지 명절 연휴 때 또 우리가 좀 하니까. 그리고 중국이나 한가위 명절은 물론 그쪽 음력 설세나, 음력으로 하나 어떻게 돼요? 비슷한가요? 똑같아요? 중국 똑같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 설날 때 춘절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요. 어쨌든 큰 명절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우리 영업인들이 또 바쁘게 또 우리가 가족도 챙겨야 되고 또 고객도 챙겨야 될 여러 가지 바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더위도 가셨고, 그렇죠? 네, 이제 신나게 일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어쨌든 파이널 라운드. 드디어 이제 우리가 8번째 이야기 돌입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모시는 분은 저 앞에 지금 계시는 분, 우리 박병률 이사님이신데,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강의 제목이? 8월까지 346건. 그렇죠? 이분이 지금 현재 1월달부터 8월달까지 한 계약 건수예요. 지난달, 제 화면에 있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 블로그가 있거든요? 자기 월별 실적을 맨날 오픈해요. 공개를 해서 지난달도 보험료 300몇십만 원 하셨죠? 건수 몇 건 하셨죠? 50 몇 건? 네? 정말로?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제가 초빙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자원하셨어요. 내가 좀 해보고 싶다고. 박수! 되게 이건 정신착란 증세거든. 이렇게 바쁘신 분이, 보세요. 한 달에 이렇게 3, 40건 하는 사람이 바쁠까, 안 바쁠까? 무진장 바쁘죠. 그리고 참고로 이분은 회사 컨벤션 행사로 그때 저한테 여기 출연 한번 해보겠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와이 갔다가 오늘 오셨다랬나요? 어제 왔어. 그러니까 시차적응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마포서까지 또 대중교통으로 왔어요. 대중교통으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시겠지만 초청 강사한테 뭐 주느냐? 아무것도 안 줘요. 여기 이 회사에서 좀 바카스나 줄 뿐이야. 그냥 바카스 먹으러 서울 마포에서 수원까지 왔겠냐고. 돕고 싶어서 온 거야. 돕고 싶어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다고 무슨 지금 딱 봐도 20대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열혈기야, 혈기야,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특히 또 영업의 신이라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모셨던 분들 중에서도 정말 기억에 남는 분.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박병률 이사님이 파이널 라운드에 이렇게 초청 강사하는 거에서 굉장히 제가 감사하게 여기고, 저 역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뜨거운 박수로 박병률 이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 나오시겠죠? 저는 마이크 설치해 드릴게요. 잠깐. 마스크 벗으셔요. 얼굴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요? 괜찮아요. 해외여행 갔다 해외여행 갔다 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 타이가 떨어져 있어. 아, 괜찮아요. 예. 죄송합니다. 안 했습니다. 근데 뭐 PCA 했을 거 아니야. 네. 그죠? 오늘 상관없어. 오늘 있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뭐 누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시면 돼. 大家好，我是朴冰丽，见到你很高兴的，我大概去年从深圳工作了15年了，以后我去中国出差很多了，所以现在2011年深圳退市以后，我10多年没有跟中国人一起绘画的机会，所以我的水平能力很差的，比以前，请原谅一下。韩国人接受吧？听得懂吗？你是韩国人吗？原来是中国还是变成？원래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방송 된 것 같아 갑자기. 이거는 이번 都是中国人？还是中国人？在中国大陆有房地产吗？有房地产的人不愿意变成韩国人，对吗？很惊讶的，一个人以外都是中国人。10年之前我在这样的机会，我全100%说中文做表达的时候，可是现在 그만하세요. 채널 돌아가고 있어. 지금 다 안 보고 있어 지금 이거. 그러니까 네. 잠깐만요. 아니 뭐 중국어 알바했다 그러는 이거 알바 실력이 아닌데. 중국어 전공하셨어요? 일을 했습니다. 일을? 네. 그 저기 SDS 계실 때? 네. 아니 그러면 본인이 따로 배우신 거예요? SS 관두고 이제 인도네시아 지사장으로 갔을 때 다른 기업에 거기서도 인도네시아에 중국 사람들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중국어 알바했다 그래갖고 그냥 뭐 이열산스 뭐 조밍할 줄 알았더니 잘하시네. 그 이제 여기까지만. 왜냐면 자꾸 지금 알바는 저기 강남 경찰서에서 네. 江南警察所我做翻译的. 그 이제 그만해 이제 지금 못 알아듣겠어 지금 도대체 여기 알겠습니다. 중국 온 것 같아.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기분이 안 좋아지네. 그만할게요. 예. 어디서 만나뵙게 되게 반갑고요. 여기 미니가 미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뭐 항저우나 수조에서 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지린 안에 해림장성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단 제가 제 소개는 제가 원래 중국어를 할 때 약간 필 받았는데 다시 한국어를 하니까 좀 그러네요. 어쨌든 처음에 이제 교생명에서 한 7개월 일하다가 그다음에 지금 회사로 왔습니다. 지혜로 왔죠. 예, 이름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냥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제가 오늘 뭐 여러분들한테 거의 뭐 대단한 어떤 거를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달하기는 어렵고 제가 제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냥 뭐 뻔한 내용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를 제가 최종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린 걸 잘 기억하시고 그거를 계속 실천하신다 그러면 되게 1년이나 3년이나 5년 후에 굉장히 변화된 자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건 제가 충분히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TV 적백대전 보셨죠? 적백대전 보신 분? 실이 딱 다 안 봤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 제갈량이 이제 중국 사람들 많으니까 이제 그거 예언을 드는데 제갈량이 그 동펑이 불 때 뭐라고 하죠? 중국말로? 네? 크게. 네, 맞아요. 완세 줄배, 지前동펑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동펑은 불어주면 이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나중에 제가 말미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 소개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먼저 보시고 이 금속법 때문에 제가
지금은 안 올리고 있는데 조만간에 올릴 겁니다. 첨을 키우셔야죠. 안녕하세요 고객 여러분, 선구자의 알뜰보 운영자 싱크로 마케팅사 박병훈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이러니 하게도 또 세 번째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참 여러 번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올해 초에요, 네이버 클로버 서비스를 이용해서 더빙으로 다른 사람 목소리죠 소개를 했었고, 두 번째는 부끄럽지만 어쨌든 제가 얼굴을 노출하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죠. 네, 이번에 세 번째로 좀 잘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4년 교보생명에서 법인영업 GFP로 일을 시작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바닥을 치다가 지금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미치앤코로 와서도 계속해서 법인영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고 또 완전히 바닥을 서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했던 동료 설계사들이 다 나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기 때문에 개인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인 영업만 하다가 개인 영업을 하려니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네이버 지식인에서 답변을 하나하나 달았습니다. 답변을 달 때마다 채택을 받았고 점점점 등급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륜질을 하다가 블로그도 하게 되었고 더욱더 날개를 달았습니다. 지금은 네이버 지식인 별신 등급으로 답변을 달고 있고 제 블로그에 하루에 매일 1,5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총 1,346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유튜브에 도전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서 고객님들의 소원에 충분히 보답하는 그런 충실한 설계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작년 8월에 만들어서 업데이트가 충분히 안 된 건데 자 소개를 했고요. 소개 결론이 다 나왔어요 사실. 지식인 해보신 분, 블로그 있으신 분, 중국말로 저기 블로그로 보컬 하나요? 제가 다 까먹었어요. 보컬이라고 그러죠. 블로그 있으신 분. 2명. 거의 안 돼 있네요. 일단 오늘 제가 네 가지 주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내용이 아주 좀 빠르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소개란을 좀 넣었습니다. 소개란을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우리 디지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좀 CF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뭘 좀 채우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거 갖고 와야 되네.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아까 얘기했죠. 제가 삼성그룹에 한 15년간 정도 근무를 하고 선스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도네시아 지사장을 했었고, 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잘렸어요. 실적이 없어서. 선스타는 망해서 그만뒀고, 두 번째 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는 못해서 잘렸습니다. 한 1년 2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놀다가 이제 법인 영업, 개인 영업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걸 정말 못합니다. 제가 트리플 A예요. 되게 수줍음도 많고, 원래 이렇게 남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막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일을 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격이 조금 바뀐 거예요. 원래는 되게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치앤코로 왔었죠.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설계사였고, 작년 말까지 마케팅 이사였다가 이번 저 회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직이 변경되면서 지점장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소개를 할 때 어떤 정형화된 폼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외워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고객들이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외우고 있는 분, 최춘아 선생님. 역시. 중국말로 초이춘화인가요? 초이춘화. 어떻게 처음에 고객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소개해요, 본인을?
예? 그냥 이런 데는 뭐 하나생명에 보험 소개잖아. 아, 그래요? 저는 이거 소개란을 조금 처음에는 이제 제가 얼마 소개할 난이 없었을 때는 되게 좀 간단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력이 부를 때는 소개단이 좀 소개할 그 시간들이 조금 더 늘어나요. 길 때는 한 30분까지 소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소개란에 많이 좀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고객님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런 외관의 설계사를 못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교보생명에서 법인 영업을 할 때는 우리 강사님처럼 저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최대한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근데 그때 되게 못했어요. 근데 이제 복장을 편안하게 하니까 영업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복장을 편안하게 해서 영업이 잘 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개란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만큼 좀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 제 블로그 라인에 보면 이걸 이제 나중에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처음에 만든 제 소개 자료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꾸 소개 업데이트 2, 3, 4 그때부터 제가 이제 코칭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정산윤 강사님 만나 뵙고 저도 이제 모방한 거죠. 예, 가입돈을 좀 벌려고. 예, 그래서 여러 명을 가르치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듀엣을 계속 제가 해왔습니다. 여기 5번째, 6번째, 여기 최종 7번째까지. 그럼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를 해야지. 자기에 대해서. 예, 당연히 준비를 해야죠. 그럼 처음에 소개했을 때 지금 최춘하 설계사님이 현재 소개를 했을 때 본인의 정보를 다 쓸 거 아닙니까? 나는 예를 들어 해외장소 모단 지역에서 왔고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언제 왔고 어떻게 일을 해왔고 몇 년 됐고 이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에 쓸 때는 또 내용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본인의 그 정보를 기록을 해야 돼요. 매년 6개월마다 내가 뭘 했는지를 기록해 둬야 됩니다. 그냥 시간만 흘리면 그걸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하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인데 지루라고 그러죠?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반드시 기록을 해서 이렇게 모르듯이 근데 고객님들 요즘 제가 저한테 문의하시는 고객님들을 보면 이 정보를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예전처럼 제가 블로그 초창기 할 때, 지식 초창기 할 때처럼 저를 많이 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고객님들이 저를 컨택하시는 분들 거의 저한테 계약을 합니다. 이 부분을 많이 봤다는 거죠. 다 알고 들어오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1526개 글을 썼잖아요. 이걸 제가 다 쓴 거거든요. 다른 내용은 없어요. 뭐 오늘 뭐 일어나서 뭐 어디 동산에 걸었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보험 내용입니다. 그 보험 내용을 쓰려면 똑같은 내용을 계속 쓸 수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머릿속으로 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창의적일 필요가 있어요. 원래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쓰다 보면 이제 창의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복적이고 중복적이고 또 이 반복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본인 자체가. 이전에 썼던 걸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록해야 되고 반복을 싫어하고 예. 언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가 옛날에 영어 공부 다 해보셨죠? 잉글리시. 영어 공부를 하면 영어 언어 자체가 이 반복을 회피하잖아요. 이전에 썼던 그게 대명사가 나오는 거고 줄여서 축약이 되는 거고 그 반복 회피 그 다음에 문장이 줄어들고 이게 사실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할 때 되게 처음에 힘든 부분이잖아요. 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소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소개가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슈망. 제가 처음에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지식인. 아무것도 없을 때. 근데 보험을 처음 하다 보면 우리 지식인에서 이 고객님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보험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설계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골탕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도대체 내가 이만큼 계약해줬는데 수수료를 얼마나 받냐? 별의별 걸 다 물어봅니다. 여기다 다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이걸 하기를 공고하는 건데 이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객님들이 여러분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고객님들은 여러분들이 한 답변으로 여러분을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어도 여러분들이 답변을 정성스럽게 달면 여러분들 전문가로 인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한테 문의하게 되면 그냥 설계사라고 안 부르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란 말이 그냥 시행시하고 뭐 이렇게 듣는 말이 이렇게 좋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후칭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되게 상담하기 편하겠죠. 자꾸 좀 해. 안보면 좀 해. 이거 좋아. 상품 우리 정상현 강사님 그 유튜브 보면 상품 세일즈가 좀 약간 낮은 단계라고 하잖아요. 컨셉을 해야 된다고. 상품만 자꾸 이렇게 좋은 게 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거 생각났는데 시그너치 한번 많이 팔았어요? 시그너치 한번 많이 파셨죠? 저도 많이 팔았는데 그 시그너치 한번 보면 유산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유산만 넣었을 때 유방암이 진단이 되면 진단비가 나오나요? 나온다. 안 나온다. 유사한만 넣었을 때요? 네. 오빠 모르겠네. 다시 다 들어보세요. 유산만 넣었을 때 유방암 진단됐어요. 진단비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다 들어보세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없어요? 안 들었잖아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모른다지 뭐 모른다. 자신 모른다. 없다. 모르겠다. 잘 확실할지 모르겠다. 피해시랑 한국화 되어버렸네. 예, 나오죠. 예. 유사함들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되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 하나생명 시그니처 안 보면 그냥 팔 수 있는 상품이었어요. 누구나 다. 너무 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다 남자들이 나이 들어도 다 8, 9천 원밖에 안 해요. 오. 그럼 그거 팔아서 정보 받아서 그 집을 그냥 다 털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얼마나 잘 파셨는지는 제가 궁금한데 그거 어쨌든 지금도 있어요? 없어졌어요. 이제 50%죠? 좋은 시절 갔습니다. 야, 이거 좋은 거네 아주 그냥. 자, 이 지식인으로 지식인은 사실 제가 이게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좀 똑똑하거든요. 좀 똑똑한데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블로그를 했어요. 그때 뭐였냐면 닌텐도 프로그램을 PC에서 구동될 수 있는 거를 외국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5학년이잖아요. 대학생 형님들도 우리 둘째 이름이 교환인데 교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블로그를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아빠가 이제 법인 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집에서 이제 놀고 있으니까 아빠 그 지식인에서 답변을 한번 달아봐. 거기 궁금한 사람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답변을 달아봐. 우리 아들이 그냥 진중하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한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들어가서 답변을 달았는데 처음에 지식인을 제가 했을 때는 이게 계약이 되리라는 거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번에 예전에 영업신 139회, 140회를 보시면 제가 진솔하게 다 인터뷰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그냥 보험 문의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좀 얘기를 해줘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제가 법인 영업에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죠. 선배님들한테. 제가 속한 그 지점의 선배님한테 실비보험이 뭡니까? 치아보험 뭘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답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씩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루에 많을 때는 30개, 그때는 30개 한도가 없었는데 지금은 30개 이상 답변을 못 하거든요. 물어보게 되니까 이제 제가 물어봐서 제가 이게 글로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하고 쉽게 적어야 됩니다. 처음에 그게 좀 서툴렀겠지만 점점 하면서
점점점 쉬워지지 않았을까요? 네. 3개월 정도 있다가 첫 계약이 나왔어요.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계약이 되네? 아무도 저한테 그걸 얘기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하다가 된 거예요, 저는. 누가, 너 보험료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지식을 해서 보험료 한번 해봐. 이거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아들이 지나갈 때, 아빠 심심할 때 그냥 그거 답변 남겨봐. 그거 남한테 도움 되는 일이잖아. 그냥 순수한 모험을 한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계약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눈이 약간 밝아졌죠? 네. 굳이 비유하자면 성경에 이제 누굽니까? 사울이 바울 되든 그 눈빛을 벗겨진 거 있잖아요. 모르시는구나. 네, 크리스찬은 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눈이 딱 벗겨지면서 다른 지식인에서 답변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답변을 달았네. 저는 순수한 의도로 답변을 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답변을 단지를 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계약이 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답변 달는 거 그때부터 이제 보게 됐죠. 보게 되면서도 이제 블로그를 하게 된 겁니다. 다들 답변 달면서 밑에다가 블로그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뭘 기획을 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인 하게 됐고 이제 블로그를 그때부터 이제 만들게 됐고 그때 이제 하나, 두 개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에 제가 썼던 블로그 글은 되게 조잡하고 지금 보면 되게 창피해요. 지우고 싶은데 지우질 않았습니다. 일부러 지우질 않았고 이 사람도 처음에 쓸 때 진짜 형편없었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중에 제 블로그 선구자 알뜰보험이거든요. 선구자 알뜰보험 한번 들어가셔서 들어가셔서 꼭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제 거 보시고 내용을 다 읽으시고 공감. 무조건 공감하면 저한테 안 좋아요. 안 읽었다는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알고리즘 형님이 되게 똑똑하기 때문에 공감만 눌러보시면 안 되고 다 읽고 공감을 눌러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이제 페이스북, 그다음에 아까 말한 유튜브, 인스타, 그다음에 카톡도 계속 카카오 채널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되게 광고성 채널이 많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점점 넓히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주로 이 지식이나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보는 대부분의 그 파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험,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나라의 보험을 좌지우지하시는 분들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여성이에요. 남자들은 별 쓸모가 없습니다. 가끔씩 남자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는데 그분들은 여자보다 더 꼼꼼한 남자예요. 그런 남자 아니면 전부 다 여자입니다. 여자 한 명을 알파고리라고 그러죠. 여자 한 명이 본인의 자녀, 남편,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남편의 시부모, 그 다음에 친구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 고객님들의 한 80%가 여성이에요. 20, 30대,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식인이라는 블로그를 통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고 그분들은 어느 정도 보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처음 저를 봤을 때 계약을 해도 유지율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만큼만 계약을 하거든요.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크게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요. 큰 계약은 적지만 되게 안정적이고 본인들이 원하는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딴소리 안 합니다. 금방 이해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되어 있는 좀 그래도 약간 식자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는데 못 들었네, 몰랐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좀 적다는 얘기죠. 되게. 그래서 유지율도 되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간단한 논리가 뭐냐면 오늘부터 답변 하나만 달면 돼요.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만. 매일 하나.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매일 하나입니다. 매일 하나를 반드시 하게 되면 토일 다 포함해서요. 하나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니까 초짜 없으니까 아직 지금 1, 2개월 되신 분 있으세요? 없죠? 6개월 이상한테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에 답변 하나 다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어, 회화, 생활 중국어 물어보는 사람 많거든요? 거기 답변을 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만 말고 여러분이 잘하는 거. 예를 들어 뭐 중국 랴오리, 호이화 또 뭐 있습니까? 리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해룡장성의 어디 그 빙등지에 많잖아요. 백마용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답변을 달면 돼요. 그런 신문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렇죠? 네. 좀 어두워졌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 하루에 하나만 달면 반드시 한 3년 안에 신등급이 됩니다. 하루에 하나 달면. 근데 하루에 하나 달다 보면 하루에 하나를 달지 않게 돼요. 2개 되고 3개 되고 4개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하나만 달라고 해도 매일 하나만 하고 딱 듣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를 다는 사람들은 거의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아마 대부분은 못할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강의를 여러 군데 해봤고 제가 지금 매일 답변을 달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답변을 달면 다 보여요. 어떤 사람인지를. 경쟁자들이 다 보입니다. 매일 그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3, 4년 전에 경쟁자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집에 갔어요. 지금 막강하신 분들은 저 포함해서 한 4, 5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친 듯이 살면 저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별게 아니에요, 사실. 별게 아닙니다.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달았는데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제가 하와이 시아웨이 맞죠? 시아웨이 맞죠? 네.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중국 프로그램 중에 예전에 회청우라고가 있었죠. 회청우라. 진심이 아니면 귀찮게 하지 마라. 보셨어요? 회청우라? 그 총 방문자 수가 지금 170만 명. 요거는 이제 제 블로그 방문자 수고요. 1일로 한 사람 한 1,3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방문 횟수는 방문한 사람 중에 1,500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제 글을 조회한다는 수가 한 1,500에서 200. 요거는 1일 평균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1,523이 됐는데 2개를 더 했죠. 이거 하와이 가기 전에 만든 거라 1,521 포스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저는 처음에 생각 없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 숫자를 잊어버리고 그냥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돼 있어요. 지금 금방 나이 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금방 나이 들었잖아요. 순재 있죠? 순재 있으신 분. 손자. 네. 금방 할머니 됐잖아요. 시간过得很快. 시간은 정말 빨리 갑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금방 저처럼 이렇게 됩니다. 예. 금방 이렇게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인과 답변을 달라고 하면 제가 이 영상 만들었을 때 별신이었잖아요. 바로 한 단계 밑인데 이제 이게 태양신이 되거든요. 이게 그냥 이제 제가 신은 아니니까 태양 등급인데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지식인 할 때 어느 정도 할 때 고수, 중수, 중수, 고수, 초임, 영웅, 이렇게 영웅 등급이 많은데 지존 등급이 많은데 등급일 때 태양신 사람 됐던 사람이 되게 부러웠어요.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결국에 됐습니다. 이게 상위 4,000명. 그러니까 이게 보험으로만 아니고 지식인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지식인 전체. 0.0053% 이내고 제 분야는 의료, 상해보험, 보장성보험. 그래서 제가 여기 제 이 블로그 직접 그림을 보시면 답변수 10,000개네. 답변수가 10,000개네, 10,000개. 답변수가 10,000개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10,000개가 아니에요. 실제는 제가 답변한 게 15,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왜 10,000개가 되느냐? 이게 답변을 다 달면 다 채택이 처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답변 달면 2개 답변 달면 하나 채택되고 그러진 않아요. 처음에는 그게 좀 낮아지겠죠. 점점 가면서 좀 이 답변 채택률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신등급, 요 등급을 보시면 이 등급을 보시면 식물신부터 1,000개입니다. 채택 답변수가 1,000개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채택 답변수 1,000개가 돼야 되고 내공도 일정 정도 이상 해야 되는데 요 태양신으로 잠깐만요. 요거를
아니 태양신 다음에 나 처음 봤네. 은하신, 우주신, 수신. 그다음 뭐의 마지막 신은? 절대신. 아 대단하네 저것도. 여기 보시면 등급 조건이 내공이 10만이 넘어야 됩니다. 내공도 10만이 넘어야 되고 채택 답변수도 1000개야 되고 채택 답변율이 50%야 돼요. 50%. 그럼 제가 15,000개 이상을 달았다는 게 다 채택이 안 되니까 그럼 제가 답변이 안 된 답변은 채택이 안 된 답변은 지워야 되죠. 훈통구. 뭐가 안 지운 통구. 다 지워서 이 채택률을 50%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달아야 돼요. 그 시작은 하나부터. 네. 하나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되게 막막하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크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걸 했다고 해서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아까 고객님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지식에 또 숨은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생활중국어 있죠. 여기 높으면 이게 탑 50이라고 보이세요? 혹시? 탑 50. 그러니까 이게 50명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 여기 탑 100이죠. 여기 생활중국어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보험을 할 때 보험하고 생활중국어를 꼭 넣어요. 네. 그래서 간단한 중국어 택배 문자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나요? 그 다음에 뭐 저기 게임 사이트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질문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거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세요. 휴대폰으로. 그건 휴대폰으로 그냥 앞에 누구 뭐 산화생명 근무원 최춘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답변들은 그냥 바로 답안을 그냥 휴대폰으로 그냥 바로 한자로 적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시면 답변이 올라가니까 일단 중국어로 좀 답변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 보험, 중국어 보험을 그다음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로 이제 답변을 달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많이 중요시하는 게 여기 친구로 추가된 수 591명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약간 자랑스러워하는 게 요거 저보다 높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요거 뭐냐면 이 591명은 제 지식인의 제 글을 보다가 저를 친구로 추가한 사람이에요. 제가 친구를 추가할 수 없고 피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591명은 제가 답변을 달 때마다 그냥 이렇게 방송처럼 이렇게 브로드캐스팅 돼요. 친구가 답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590명 중에 설계사가 되게 많겠죠. 설계사가 되게 많을 겁니다. 저보다 많은 사람은 그분은 KB손해보험 다니시는 분이라 제가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KB만 하시는 답변을 대단하게 잘 하시는 분인데 KB만 합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나이가 계속 되면서 나이가 계속 이렇게 한두 살 이렇게 먹을 거 아닙니까? 벌써 이제 연말이에요. 추석 지나면 연말이고 또 내년 알링 알사님 금방 됩니다. 신년이 돼요. 그러면 또 나이를 한 살 먹고 또 먹고 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수원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전라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여러 교통수단을 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시간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직접 만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를 간접적으로 아주 찰나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하루에 1,300명 정도 되잖아요. 이 중에서 오늘도 한 3명 정도가 저한테 문의를 했었고 그럼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만나는 그 진성적인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쓸데없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누굴 만났는데 그런 기록들을 여러분의 블로그에 남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기장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때 일기장 쓰는 거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인가이 쪼 비지 일기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기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기 쓰듯이 매일 여러분들의 행적 오늘 했던 거를 기록해라. 예를 들어 단장님이나 누가 얘기하신 거를 메모했다가 적어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적다 보면 점점 적는 게 늘어요.
점점점 늡니다. 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적다 보면 점점점 세련돼지고 자기가 했던 거를 조금 더 변화를 주려고 그러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점점 창의적이 됩니다. 아 저번하고 조금 더 낫게 어떻게 만들까? 라는 걸 스스로 개발하게 돼요.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2016년 8월부터 개인 영업을 시작했는데 이때 제가 실비보 안보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법인 영업만 했으니까 모르죠. 법인 영업 하시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총 이거 이제 시스템 들어가서 이제 막 본 건데 그냥 토요일을 다 포함해서 1.26건이고요. 토요일을 빼면 2.3건. 제가 토요일은 일 안 하거든요. 뭐 대단하신 분들은 토요일도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 안 합니다. 집에서 그냥 교회 가고 놀고 와이프랑 그냥 마트 순회를 하는 겁니다. 마트 순회. 코스트코 갔다가 이마트 갔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로 했고 처음에 제가 8월달부터 시작해서 그 해에 54건. 그다음에 2017 요때 2017년 3월 때 이제 폭파된 날이죠. 제 건수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2017년 3월 말에 제가 속한 지점이 대단한 지점이었거든요. 보험을 경력이 30년 된 아주 좋게 표현하는 거,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매의 눈을 가진 설계사님들. 카리스마 있고 포스 있고 아는 거 많은 그런 설계사님들이 많은 지점이었는데 제가 항상 밑에서 잡았는데 요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팍 올라갔죠. 이렇게 팍 올라갔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지식인하고 블로그가 이렇게 약간 폭발하듯이 2017년 3월에 당연히 어떤 이슈가 있었죠. 제가 까먹었는데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3월달에 이슈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 대목이지 않습니까? 매년 3월은 대목이잖아요. 이전처럼 대목은 아닌데 여전히 대목입니다. 3월, 12월 대목이잖아요. 7, 8월 썸머. 그래서 이때 제가 폭발한 이후로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건수는 좀 줄었지만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 이거 도대체 내가 이거 어떻게 했을까라고 싶은데 제가 고객님들을 만날 때 이렇게 처음에 뭐 어떤 거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제가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뭐라고 그러죠? 처음에 뭐라고 그러죠? 초회면담하고 이렇게 니즈를 이끌어내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니즈 환기.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딱 7개월간 교부 생명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런 걸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니즈 환기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상담으로 다 하고 뭘 가입할 거냐? 그러니까 되게 단순합니다. 저한테 문의하신 분들은 자기가 가입하고자 하는 어떤 구체적 목표가 다 있어요. 아주 모호하지 않습니다. 거의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것만 그 고객님 빠르게 그냥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단한 일도 아니고 뭐 대단한 어떤 고도의 어떤 지식을 요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하면 약간 금방진 말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어로 할게요. 2x1을 못하면 위에 있는 2x1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국말로 뭐예요? 보험료 100만 원? 아니요, 위에 신이라고 했잖아요. 월급. 여러분들 수수료가 월천이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저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월천. 기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제가 이제 끈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고진감 누구나 다 말하기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교보에서 한번 아픔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회사 와서 거의 지금 8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안 옮겼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옮겨봐야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한 군데 그냥 꾸준하게 또 여기 한생분들 이제 다 팔지 않습니까? 다 파니까 여기서 그냥 쇼부를 보셔야 됩니다. 승부를 보셔야 돼요. 자꾸 옮겨서 고객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많이 봤는데 자꾸 옮겨서 그 고객 TV 남겨놓고 또 그걸 또 못 가져가니까 또 부탁을 하고 이게 고객 불만이 생기잖아요. 딴 데가 아무리 뭐가 좀 더 유리한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대순대로 한 곳에서 오래 일을 하셔서 고객들이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로 뛰는 고객 만남 플러스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 여러분들 고객을 발굴해서 지금 하나생명은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 그냥 뭐 여러분들이 어디 아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건지 회사에서 어떤 기계학 DB를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까 지식인과 블로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 DB를 만드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자주적인 설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파워를 갖게 되죠.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설사 빨리 처음에 안 된다 하더라도 매일 상담하고 있으면 되게 즐겁습니다. 제가 정말 바쁠 때 아침에 출근해서 밥을 못 먹고 출근해서 저녁도 못 먹고 11시까지 12시까지 일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잊어버려요. 다 한 번씩 만나고 왔는데 막 하면서 어떤 데는 처음에 안 만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만난 적도 있고 왜냐면 그때 뭐 말이고 너무 바쁘고 제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오라 그러고 고객님 진짜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하다 보면 먹는 걸 잊어버려요. 처음에 약간 배고프다가도 너무 바쁘고 너무 상담하고 바쁘고 또 만들어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죠. 그 10시 정도 되면 10시, 11시 정도 되면 이제 우리 지점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막상 이사했으니까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주는데 그것도 이제 안 넘어가요. 근데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때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르다. 진짜 빠라.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래서 자, 선생님 얼마나 됐죠 지금 시간이? 아직 20분. 20분밖에 안 지났나요? 20분 남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한 번 꼭 잊지 마세요. 여기에 한 4-5명만 꾸준하게 하셔도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다 안 하실 거예요. 저한테 돈을 내고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듣잖아요. 안 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요. 기분 나쁘면 하세요. 제가 이 말에 很生气你坐下来 혹시 혹시 이거 누군지 아세요? 손흥민 그죠? 손흥민. 요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 영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도 영어도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이게 손흥민 토트넘 경기를 보면 이게 써져 있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예요? 역뜻이? 저도 원래 몰랐어요. 사전 찾아보고 알았어요. 토트넘 경기장에 이게 써져 있습니다. To there is to do.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는 사람? 대충. 그냥大概什么意思啊? 大声说话吧. 크게. 약간 비슷했습니다. there란 말은 제가 그냥 답변 말씀드릴게요. 행동하는 것이 용감하다는 뜻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용감하다. 토트넘 경쟁에 써져 있어요. 관중들이 안 앉았을 때 to there is to do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손흥민처럼 될 수 없어요. 손흥민은 원래 천부적으로 타고났고 아버지가 같이 운동을 했고 얘도 죽을 때까지 죽는 힘을 다해서 연습을 한 6번 하잖아요. 매일매일. 엄청난 고통. 하루에 지식인 답변한다는 게 뭐 엄청난 고통입니까? 보험설계사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제가 예전에 우리 강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수수료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별로 일을 안 했는데 너무 많이 받아. 그런 느낌, 좀 미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갔다 왔는데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비행기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터블런스가 너무 심했어요. 올 때. 별 생각이 다 났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용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용감한 것이다. 그리고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뭡니까 이게? 뭐로 보입니까? 네? 예. 누가 그랬죠? 센스 있습니다. DB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인이나 블로그에
계속 답변을 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리매김하면 그 DB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만든 DB는 거의 지금 시중에서 DB를 판매하는 순도로 본다 그러면 거의 2~30만 원 수준이에요. 15만 원짜리 받아도 우리 회사에서 그래 파는 게 있는데 15만 원짜리 받아도 할지 몰라요. 그리고 가서 또 몇 번을 만나야 돼요. 한 3번 만나야 돼요. 3번. 3번 만나서 카페팅에서 뭡니까? 신박해서 만나면 또 내야 되잖아요. 응? 그거 몇만 원 교통비, 시야동페이. 못하면 15만 원 냈는데 무조건 내 땡겨야 되는데 어떡하라고. 그렇게 계약을 못하면 얼마나 쉬러감이 오면 그러니까 승난감이 엄청 클 거잖아요. 그래서 손흥민처럼 안 하더라도 매일 한 번 달면 DB를 만들고 그 매일 하나를 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운전자 보험, 안보험, 표적 강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내열관, 뇌경색 어떤 차이?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많이 느낀 건데요. 이거는 보험 30년 하신 분들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설명하라고 그러면 그냥 고객들을 잘 모르는 고객들한테 대충 얘기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안전하게 쉽게 설명할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굉장히 적어요. 능히 공부를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이해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쉽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쉽게 설명해서 지식인의 답변이나 블로그에 글을 적어야 됩니다. 글을 읽었을 때 여러분한테 땡겨야 되잖아요. 어렵게 자꾸 전문 용어 써서 달면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안 가겠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딱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려면 뭡니까? 우리 요즘 이 말이 되게 유행하는데 메타인지라고 하죠. 쉽게 설명하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잘 시간이 없어요.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운전자 보험부터 명확하게 쉽게 왜 필요한지를 능히 설명하실 정도로 공부를 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 누가 이렇게 하나생명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도 파실 때 어떤 매니저나 아니면 다른 회사의 지점장이 와서 이렇게 상품을 설명하잖아요. 그때 제대로 들으시고 그냥 교육 참석한다 하지 마시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묻고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자기 걸로 완전히 만들어야 돼요. 대충 알면 안 됩니다. 대충 알면 대충 하나 설계사 돼요. 그럼 매번 그냥 500만 받아도 나는 이 정도면 뭐 우리 남편이 벌고 어쩌고 하니까 괜찮다. 중국에 뭐 부동산도 있는데 뭐 거기서 세금 받고 그럼 뭐 나야 뭐 룰루랄라 가끔씩 해외여행 가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 그래서 매일 하나 스스로 DB를 만들어서 온전히 염전히 이해를 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할 일을 해야 돼요. 티엔팅 샹샹 또 할 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저도 이런 외모를 갖고 있고 제가 예전에는 좀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게 머리가 빠지고 흰머리 생기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에 포기했습니다. 외모를. 외모를 포기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양말을 안 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되게 꾸미고 온 겁니다. 꾸미고 온 거예요. 고객들 만날 때도 이렇게 만나요. 고객들을 만나고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옷 입고 나오는데 시간이 거의 안 걸려요. 아침에 세수 딱 하고 바로 나오면 5분 만에 나옵니다. 일어나자마자 5분 안에 그냥 저기 현관문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아까 지식인 얘기를 좀 했는데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요게 많이 이런 단어도 이제부터 많이 들어보셨죠. 몇 년 전부터 유행하던 말 브랜딩.
본인의 브랜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문세영 강사님이 최춘아 저기 설교사님하고 이화자 설교사님 이렇게 좀 브랜딩을 해줬잖아요. 예. 본인을 어떻게 브랜딩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브랜딩한 거는 제가 몇 년 만에 이제 브랜드 로고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로고를 만들어서 예전에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요번에 새롭게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객님들한테 조금 더 통일되게 제 이미지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생긴 모습은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 모습은 계속 늙어가지 않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84세 되는 설계사님이 계세요. 근데 보면 완전히 할머니거든요. 근데 꼿꼿하시고 되게 존경합니다, 제가. 근데 외모는 정말 할머니예요. 정말 할머니. 노인당에 가셔야 될 완전히 정말 할머니. 근데 건강하세요. 근데 그분은 새롭게 누구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고객님들만 해서도 영업을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 외모는 계속 변하잖아요. 점점 늙잖아요.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시고 여기 뭐 좀 리프팅도 좀 하고 여기 시술도 좀 받고 해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우리 예전에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그 설계사님들이 뭐 갑자기 뭐 밝았고 여기 밝았고 이래요.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뭘 했어요. 필름 감은 거 했어요. 눈도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여기 이상하게 뭐 바늘질 막 대이고 그래서 저 나이에 저걸 할까? 라는 의구심이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티가 안 나는데 서로 이쁘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뭐가 이뻐진 거지? 네. 근데 뭐 이뻐졌대요 어쨌든. 그래서 참 여자들의 세계는 참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육체는 계속 병들고 또 늙고 세련되지 못합니다. 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만든 이 디지털 이미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뭐 되게 비할 것도 없지만 하나생명에 저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저런 거 하나 만들어주고 수십억씩 받잖아요. 저거 뭐 나도 만들 수 있겠구만. 근데 저기다가 막 의미를 부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를 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는 제 자신으로도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만든 제 브랜드예요. 이게 뭐로 보이죠? 방패. 네, 방패.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였을까요? 처음에 제가 이게 방패를 이제 고객님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선고제 할 때 보면 이제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카톡에 제 아이디 PIO3N이야. 문의사항은 카톡으로 하라는 거죠. 카톡 아이디 추가하면 저한테 바로 연결이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런 뭐 만들면서 이제 이런 거 뭐 방패 이미지를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처음에 자물쇠로 하려고 그러다가 약간 소극적인 느낌이 들어서 자물쇠도 좀 있었고 또 뭐 이런 모양도 별 모양이나 뭐 사람 모양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새싹 좀 너무 어린 티가 나잖아요. 좀 약간 신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뭐 이것도 어차피 제가 제 블로그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이미지를 여러 개. 처음에는 제 브랜드가 이거였습니다. 이게 뭐였죠? 위샨. 고객님들 어려울 때 내가 고객님들 우산이 되어주겠다. 라는 그런 의미였죠. 여기 보험 이렇게 도장 탁 찍은 것처럼. 이 이미지에서 이때 만들 때도 이렇게 노란 걸로 만들고 이렇게 또 눕혀보고 그다음 우산을 여기 뭡니까? 우산을 펼쳤을 때 이미지. 이렇게 이걸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이제 제 그 유튜브에 쓸 이미지였고
여기 별 보이죠? 여기 별 지식인, 여기 별 모양, 별이 2개 붙어 있는 거. 여기다 동그랗게 받고. 그래서 이 이미지를 고객님들이 어쨌든 고객님들이 순간적으로 탁탁 보는 거는 이미지예요. 깔끔한 이미지, 깔끔한 글, 그 다음에 약간은 도움이 되는 지식.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뭘 대단하게 잘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쓰다 보면 발전합니다. 처음부터 잘 쓸 수 없어요. 처음에 그냥 간단하게 쓰다가 점점점 발전하게 되는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잘할 거라고 뭐 2-3시간, 뭐 4-5시간 투자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블로그는 지금 현재 수준으로 고객님,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말이 붙었어요. 고객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블로그를 다 쓸 수 없으니까 지식인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블로그를 일주일에 하나씩 계속 이렇게 써보세요. 이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했고, 그래서 개인 브랜딩이 되게 중요합니다. 블로그 자체가 열린 공간이에요. 블로그는 블로그를 제 블로그에 누구를 못 오게 할 수가 없어요. 카페는 막을 수 있죠. 카페를 폐쇄 딱 시켜놓고 누구 아이디가 이렇게 신청을 들어오면 반려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블로그는 누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개인 브랜딩에 되게 되게 좋은 도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기장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일기장. 일기를 쓴다. 오늘 뭐 남편하고 싸웠다. 애들이 진짜 정말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거 써도 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쓰세요. 쓸 거 없으면 그런 거 쓰면 돼요. 그리고 오늘 누구랑 어떤 설계사가 종신이 50 했다고 되게 뻑이더라. 되게 얄미웠다. 이런 거 써도 되고. 네. 그런 거 이제 쓰고 난 다음에 각 하나의 글에 대해서 이제 이웃이 있고 서로 이웃이 있고 비공개가 있거든요. 등급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못 보게 하고 싶으면 이게 등급을 나누면 됩니다. 지금 얘기도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하나에 와서. 하다 보면 금방 제가 드린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전체 공개, 이웃 공개, 서로 이웃 공개, 비공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못 보게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아주 개인적인 거는 비공개나 서로 이웃으로만. 서로 이웃은 아무나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가족이나 친한 사람만 서로를 받고 나머지 사람은 이웃. 그 외에 보험 관련 지식은 그냥 전체 공개 이렇게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일기장 같은 그런 개념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독특한 개인 기록이 돈이 되는 겁니다. 요새 NFT라고 들어보셨죠? 그냥 이미지 사진 하나가 뭐 수십억을 하잖아요. 그거 모르시는구나. 요새 그런 세상이에요. 예를 들어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왜 비싼 거예요? 뭐라고? 한마디로 우리 어릴 때 놀던 부루마블이거든요. 부루마블 돈을 그렇게 사고 하는 거잖아요. 제 개념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걸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게 팔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독특한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는 되게 독특하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독특한 개인 기록이 돈이 분명히 됩니다. 광고가 붙고 제가 8월 달만 제가 원래 네이버에 광고를 안 실었거든요. 일부러 광고를 안 실었어요. 근데 네이버 네이버 블로그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네이버에서 광고를 실으라고 이렇게 메일이 오거든요. 계속 무시하다가 최근에 한번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적은 돈인데 한 달에 한 45,000원. 그러니까 8월 달에 45,000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활성화 시켜 놓으면 한 달에 4-5만 원 정도는 네이버에서 이제 돈을 주는 거죠. 제 블로그를 보다가 그 밑에 있는 광고를 클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용돈벌이도 된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개인 기록을 독특한 개인 기록을 적어놓으면 된다. 특히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년에 뭐 한두 번씩 중국에 가겠지만 중국에 가셔서 뭐 어디 가서 좋았다 이런 것도 적어놓으시면 돼요. 사진 찍고 여기 좋았다 이런 거 다 적어놓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빅마용 중국 유명한 그런 거 있잖아요. 황산도 있고 빅마용도 있고 또 빙등제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베이징에 뭐 여러 가지 공연들 많잖아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블로그는 개인 소통의 장입니다. 다른 블로그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어요. 육아 블로그, 그 다음에 뭐 요리, 여행 블로그 이런 블로그들, 그러니까 파워 블로그들한테 무조건 그냥 서로 요소를 신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출이 돼야 되니까.
대부분 처음에 자기 블로그가 약하면 대부분 거절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몇 명은 받아줘요.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제 그 할 게 끝없이 늘어나거든요. 많이 늘어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다 보면 여러분한테 반드시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블로그 마켓 판매도 할 수 있어요. 블로그 안에서 물건을 올려놓고 서비스도 올려놓고 판매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수학 최적의 법칙. 제가 원래 삼성 SDS 출신인데 우리나라에 보면 네이버하고 다음이 있잖아요. 근데 다음이 카카오잖아요. 이 대표들이 다 저희 선배들이거든요. 저희 회사. 제가 97년도 근무했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되리라는 거는 꿈에도 몰랐죠. 네이버는 원래 작은 회사였습니다. 우리 회사에 조그마한 벤처 포트 3명, 딱 3명이 시작했었어요. 지금의 네이버 의장 이해진 의장이 그때 벤처 소사장이었죠. 그렇게 되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의 네이버로 될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거기 가려고 했겠죠. 아무도 몰랐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블로그를 하면 지금 보면 제가 참 격세지감인 게요. 진짜 별거 아닌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평균 이하인 사람인데 꾸준히 함으로써 뭐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대단한 건가? 이거 뭐 그냥 했던 건데 굉장히 제가 좀 어떨 때는 되게 좀 근데 이렇게 하는 걸 왜 안 하지? 제가 굉장히 이상했던 거는 제가 법인영업 7개월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같이 했던 한 명 있어요. 같이 했던 팀장님이 법인영업 2인 1조로 했습니다. 왜냐면 빌딩 타기 가산이나 성수의 디지털 단지들 이렇게 빌딩 22층, 3층짜리 있잖아요. 그럼 일일이 벨 누르고 안녕하세요. 교보 누구 교보 생명하면 안 열어져요. 교보 법인 이름을 이제 열어줘서 뭐 보험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싸늘한 눈빛 있잖아요. 싸늘하게 눈빛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페이창 깡갑니다. 엄청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어떻게 빌딩을 타지? 어떻게 또 문을 열지?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계속 했어요. 물론 안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3달 빵 찍고 이제 지금 회사로 옮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말이 새는데 어쨌든 블로그 안에서 이렇게 물건을 팔 수 있고 그리고 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들이 쓴 글은 항상 정보가 되고 신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되게 유용해요. 지금 제가 올린 1500개 글 중에서 한 2, 3년 전의 글을 보고도 문의를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놓은 글들이 다 일을 해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네이버에서 누가 지금부터 검색을 할 때마다 제가 올렸던 1만 건이 넘는 답변, 제가 올려놓은 1500개의 글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죠. 제가 쉴 때도.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문자가 와 있고 카톡이 와 있고 오픈 카톡이 와 있고 제가 막 일을 하다가도 뭐 좀 문의할게요. 문의 드릴게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죠. 따지고 보면 지금 저한테 문의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겠죠. 수천 명. 제가 초반에 문의가 많았을 때 2017년 그때 많이 폭발했을 때 그때는 좀 스킬업이 덜 돼가지고 한꺼번에 하루에 많을 때는 한 20명 이상이 문의 주셨어요. 하다 못했죠. 그래서 딱 보니까 몇 명은 3일 전에 뒀어야 되는데 3일 이미 지난 거예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처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처리를 못할 정도로 DB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게요? 네? 오더 타이타이. 지금은 이렇지 않은데, 오더 타이타이, 오더 라포입니다. 한국말 안 해야지 그냥 넘어가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내에 이렇게 좀 결핍이라고 할까요? 취해봐. 사람들마다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우리 아들이 좀 저기 뭐 서울대나 연고대 뭐 중고를 따지면 칭화나 베이다 정도는 가야 되는데
아니면 뭐 우리 남편이 또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메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워줄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 있을 거잖아요. 어떤 주제를 얘기해도 치아보험 얘기하고 운전자보험 얘기하고 화재보험 얘기하고 배상 책임 얘기하고 배상 책임에서 또 그 임대준 아파트 임대 배상 책임 얘기하고 그 가게에서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얘기하고 음식물 배상 책임 얘기하고 이런 담보들 그다음에 가족유상생명계획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분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돼요? 설계사한테 매번 물어봅니다. 물어봤다고 또 물어보고 물어봤다고 또 물어보고 물어봤다고 또 물어보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설계사 중에. 그때만 딱 해결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핍함을 느끼는 거를 채워야 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만난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용기가 부족합니까? 실행력이 부족합니까? 부족함을 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한테 이렇게 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좀 넘치는 부분. 최초라 자꾸 못 이야기했는데 최초라 선생님은 설계사님은 뭘 잘하세요? 잘하는 부분. 요리나 아니면 모르겠어. 소소. 취향거 잘합니까? 취향거도 하나 오마? 티아오 잘합니까? 잘하는 거를 되게 이렇게 높이시고 부족한 거는 이렇게 채우는 그런 생활 습관이 되게 이 블로그나 지식이나 하면서 되게 중요해요. 이게 누구죠? 누굽니까 얘가? 손오공. 모르셨죠? 중국 손오공은 좀 틀리잖아요. 생긴 게. 한국식 손오공. 한국식. 그 옛날에 나라라 슈퍼보드에 나오는 손오공입니다. 손오콩이죠, 손오콩. 손오콩인데 제가 뭘 표현을 한 걸까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맥락을 한번 왜 이렇게 손오콩을 그냥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가 에? 변신을 많이 해야 된다. 변신을 많이 해야 된다? 약간 비슷한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반복? 네, 약간 비슷해요. 또, 네? 크게 얘기해, 다시 좋아. 크게 얘기해 보세요. 변신? 약간 비슷하긴 한데 제가 말씀하려는 의도는 그 소로공 도술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죠? 예, 머리카락. 머리카락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신. 예, 엄청 손오공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거 제가 표현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식이나 블로그에 하나씩 글을 다는 거는 손오공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여러분들이 손오공을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계속 일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놀아도. 그래서 이걸 좀 이미지화, 여러분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미 했던 얘기를 이미지화해서 제가 반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수를 부릴 수 있다고요. 이렇게 머리 뽑아서 탁 그러면 최천원 설계사님이 대구, 부산 계속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요. 저기 부산에 지식인에서 부산에서 질문한 사람 답변을 하고 있고 광주에서 하고 있고 제주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해외 베이징에서 샹하이에서 다리엔 이쪽에서 질문한 사람도 있을 테고 내가 다리엔 가는데 거기서 계약합시다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중국 항공권 비용도 다 비용 처리하세요. 거기서 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네. 거기서 뭐 빈관 비용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어쨌든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은 손오콩 수백만 마리를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명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일을 다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10,000마리가 있잖아요. 10,000개 답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블로그까지 합치면 11,500마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어요. 오늘의 결론. 처음 제가 얘기했듯이 누구죠? 주거래양이죠. 제갈량. 원시 주입의 주시의 동풍. 여러분들의 동풍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동풍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 해줘야 관리자나 아니면 팀장이나 여러분에게 뭘 해줘야 적백대전의 승리처럼 여러분들이 그 승리의 길로 성공적인 보험설계사의 길로 갈 수 있는지. 꿀디비. 네? 꿀디비.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동펑이 뭔지를 항상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고민하셨으면 자기 부족한 부분, TFR을 발견하셨으면 채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처럼 저한테 예를 들어 나중에 지식인 답변을 달면서 제가 지식인 답변 항상 달거든요. 제가 보여요. 저 성고지 할 때 지식인 그 아이디도 성고지 할 때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한 그 인연을 위해서 그래서 항상 제갈량의 적백대전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동풍이 불 그 시기를 알았던 거잖아요. 원래 불시기가 아닌데 그래서 차오차오가 원래 삼국지연이가 원래 그 가공이 많이 섞여진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동풍이 뭔지 그게 실행력인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그게 교육인 건지 아니면 정말 나한테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마음인 건지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그 부분을 채우셔서 순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루순풍하시고 제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그걸로 떠들었어요. 그래서 웰량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객들 여러분들이 다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또 보험 설계사가 나 보험 설계사 하길 너무 잘했다. 보험 설계사 너무 좋아.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이만한 직업이 없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다녀서 맨날 제가 이거 지금 크록스거든요. 다니면서 돈을 그렇게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해외여행 그냥 다 공짜로 보내주고 대우해주고 방 주고 밥 사주고 돈 쓸 일이 없어요. 저는 고객들한테 그런 거 안 주니까 선물 안 보냅니다. 선물을 왜 보내요? 저는 그냥 고객님들이 문의하시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고 바로 고객이 전화하면 바로 받습니다. 고객이 문자를 보내면 바로 대응해요. 지체 안 합니다. 고객하고 상담하고 싶어도 바로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그만두지 않고 골대 옮기지 않고 이런 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 너무 좋아요. 진짜. 이런 직업 좀 빨리 했었어야 했는데 좀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말씀드렸고 지금 원래 좀 교육적으로 체계적으로 오늘 못했어요. 어떻게 지식인을 어떻게 하라 있는 게 요번에 제가 이번 연말에 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단독 책이 아니라 이제 공저예요. 공저는 책이 나오고 그 책을 쓴 내용을 오늘 못했고 그냥 약간의 쉽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부착할게요. 혹시 계세요 여기 잠깐. 끝난 거 아니야. 혹시 궁금하신 거 이분한테 나 진짜 이 질문 꼭 해야 되겠다. 뭐 있으세요? 나 집에 들어가고 싶구나 지금 피곤해서. 우리 박경리 이사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리 앉으시고 저기 앉으시면 돼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제 제 노트북으로 잠깐 변경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피날레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지금 시간이 벌써 몇 시야 지금? 예. 오늘 아침에 이제 뭐 했냐면요. 뭐 영상을 하나 편집을 했어요. 영상 그 스페셜 다큐멘터리 하나. 어제 오늘 이 파이널 이 라운드를 위해서 어젯밤에 한 2시간 동안 그냥 그 오늘 컨셉에 맞는 영상을 찾기 위해서 한 3시간을 뒤진 것 같은데 유튜브는 다 뒤져갖고 그걸 어느 이제 유료 사이트에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운받은 다음에 잤지.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고 한 시간 반 동안 편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틀어드리고 내가 하면 한 15분, 20분 잡아먹을 건데 해도 돼요? 아니 하지 말까? 해? 해도 되겠어요? 그래요. 그럼 듣고 보시면. 왜냐면은 이제 오늘 주제, 자, 여러분들 자, 어쨌든 8월까지 346건. 그러니까 저번 얘기에서 그냥 다 똑같아, 변형은. 그냥 시작하는 거였거든. 저도 이 강의 있죠? 그냥 시작한 거예요. 십몇 년 전에 그냥 하다 보니까 좀 잘하고 싶게 돼. 자, 하다 보면, 처음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처음에 어설프죠. 근데 하다 보면은요, 잘하고 싶게 돼. 어느 순간에 그다가 이제 부가가치가 발생하면서 돈 버는 일이 돼버리고. 유튜브도 그랬지. 유튜브도 심심해서 한 거예요, 그냥. 나는 이게 내가 뭐 요새 먹고 살아. 난 유튜브로 다 이제 강의가 들어오거든요. 나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주식 관련된 일을 하다가 하루 종일 내가 주식 방송을 했거든요. 하루 3개씩 찍었는데 방송 장비 있지, 스튜디오 있지. 그래갖고 저 최초의 유튜브 방송 보면 주식 관련된 업무도 심심해서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식을 때려치고 그냥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지. 다 그래 보면은 글 쓴 거고 뭐 진짜 저거 똑같아. 그냥 하는 거야. 내가 그래 보면 재밌겠다 싶어갖고 세일즈 아가 스쿨도 그냥 한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이거 그래 공짜로 가르쳐주면 듣는 사람도 재미없고 나도 긴장감 털리니까 야 그냥 생방송이나 해보자 이번 기회에. 그래 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시즌3 이미 예약돼 있습니다. 아주 그냥 줄 서 있어 지금 이곳 때문에. 이게 지금 막 인기가 터져갖고 완전히 여러분들의 또 이 호응과 여러 가지 게 있었고 지금 막 해달라고 해서 줄 서 있어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잠깐 다음 주는 쉽니다. 지금 4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쉬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 스트레이트로.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들 저 한 주만 수요일 날 쉬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시즌 3 넘어가는데 그래서 오늘 저 중요한 거는 346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 2,500건이지만 최초에 한 건이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설마 첫 계약하실 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쵸? 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항상. 해보는 게 그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 우리 박병률 우리 이사님은 태어나서 살면서 가장 잘하신 게 뭔 것 같아요? 와이프 만나신 거? 좋아요. 자,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 팀장님은 살면서 가장 잘하신 게 뭔 것 같아요? 설계사 한 거요. 설계사 한 거. 설계사 하신 거. 그 다음에 우리 또 마스코트 동선지역단의 슈퍼 히어로 최춘아 우리 FP님. 살면서 지금까지 제일 잘한 일은 뭔 것 같아요? 한국에 나온 거요? 한국에 나온 거?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이화자 씨 빠질 수가 없잖아, 이화자 씨. 뭘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저희 딸 나온 거예요. 딸 낳은 거. 그러셨구나. 우리 또, 저기, 360차원의 또 히어로, 이상하 팀장님. 파라생명 입사한 거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도 오케이. 좋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해요. 뭐 강사 시작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 분명히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이 영상, 이 오늘 준비한 영상입니다. 이거 보면, 알아, 이제. 우리는 맨날 암내심 파는데, 제 닉네임은 지금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만약에 저 입장되면 와이프 만나갖고 두 해 만난 게 인생에서 가장 오늘 이거 편집할 때도 1시간 반을 그렇게 울었는데 그냥 이거 아주 그냥 내가 만들면서 와이프는 아예 안 봤어요. 너무 싫다고 그래서 이거 완전 최루탄이라고 완전히 이거 그냥 이 영상 예전에 봤어요. 한 3년 전에 봤는데 그때는 제가 아직 인성의 깊이가 이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그 애 모습이 너무 이렇게 안 쳐갖고 그러니까 물론 강사되고 뭐 다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진짜 똑같은 일 당하면 가장 잘하는 일이 결국은 와이프 만나서 애 낳은 게 저도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도 아마 그러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보장성 보험 뭘 주제가 사실 그건데 그 우리가 파는 상품이 암내심 이런 거야, 암내심. 그렇죠? 암내심. 공교롭게도 이 세이지 TV 시즌 1 방송에 보면은 거기에 경영부 본부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오늘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대장암 사기로 똑같이 3주 만에.
그 제가 끝나자마자 지금 공주의 장례식장에 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희한히 그 어머님 나이가 58세밖에 안 되신 분이시고 지난 12월에 겨울 검진 받았을 때 아무 이상 없었어요. 갑자기 배 아파서 갔더니 대장암 4기 전이 다 됐고 항암치료 2번 받고 3주 만에 그 본인은 얼마나 황망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이런 암 관련 영상 보면 맨날 나오는 거예요. 배 아파 갔더니 위암, 혈변 나와서 갔더니 직장암 뭐 맨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이 암심내 암 대신 맨날 교육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맨날 우리 이걸 팔지만 난 가장 안타까운 게 이 보험을 스마트폰 팔지 팔아. 근데 내가 맨날 얘기하죠. 10이라는 것은 이 보험에만 존재하는데 이 보험은 없으면 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저런 일 닥쳤는데 물론 저런 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닥치는 경제적 후폭풍 그걸 최소한 우리가 없애줄 수는 있는데 엉터리 같은 거 이상한 거 했다가 그 집안 완전 풍비박산 나면 누가 책임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특수한 쉽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 또 여러분들 암내심이죠. 암심내. 우리가 암심내 중에 셋 중에 걸린다면 뭐 선택해야 돼요? 암 걸려야지 암. 암은 여러분 고통 별로 없어요. 진통제 맞고 죽어요. 충분한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심장마비 걸려갖고 심정지까지 갔다 살아나신 분을 만났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섭대요. 심장마비 그렇게 아프대요. 그러니까 무슨 정상희 씨 이런 질문이 너나 많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정상희 씨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이 그거라고.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이 그 심장이 찢어진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정말 상상을 못,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죽고 싶었대요. 스타트가 어떻게 됐냐면 걷다가 무슨 큰 망치가 여기를 때리는 느낌이었대요. 그러면서 아프기 시작하는데 진짜 죽고 싶었다는 거야. 그러다 겨우 살아나는데 이분이 불안한 거야 항상. 그렇다고 뭐 진통제 맨날 맞고 다닐 수도 없고 무섭대 맨날. 그 고통이 또 엄습해 올까 봐. 근데 아시겠지만 심장마비로 사람 가면요 그 가족들 싹 다 우울증 걸리는 거 아세요? 근데 갑자기 사라지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죠? 그냥 심장마비로 하면요, 그 유족들이 정신적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해요. 특히 배우자들은요, 완전히 맛이 가버려요. 어느 순간에 사라지니까. 암 그래도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암심내 중에 가장 최악이 뭐야? 뇌졸중. 이건 나도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뇌졸중 걸려갖고 나았지만 하반신마비, 반신불수, 이래갖고 남은 20년, 30년 살아봐요? 어떤 일 벌어집니까? 저는 분 겪어봤어요. 저희 외할아버님이 하반신을 못 쓰는 상태에서 6, 7년 정도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나 그때 대학생이고 내가 몸이 튼튼하니까 방학 때만 가갖고 병원 가서 그 병수발 들었거든. 살 수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맨날. 이분이 자기 몸을 못 움직이시니까 지팡이로 새벽 3시, 2시에 나 치는 거예요. 자기 번쩍 들어갖고 요강에 앉히라고. 와, 그거 당해보니까 진짜 여러분들 속에서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제발 빨리 들어가시라고. 본인도 추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 치매 환자 이런 거 그러니까 뇌에 관련된 질병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건 나도 이거는 정말 남은 가족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니까. 그러니까 이 암조차도 여러분들 물론 걸리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암신내를 따져보면 또 암이 그나마 낫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취급하는 가장 손쉽게 취급하는 상품이 암신내 보장성 보험인데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물론 뭐 맨날 이런 생각하면 울다가 지치겠지. 최상으로 우리가 고객 입장에 좀 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내가 파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특히 무형의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많이 판매하게 무슨 일 벌어져요? 스마트폰 판매해서 찍어 파는 거야. 그냥 아무런 영혼도 없이. 예.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행복할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커미션을 받을까? 그렇게 발생된 커미션 갖고 우리 팔자가 하면 바뀔까? 글쎄,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이 말 왜 말씀드리냐면은 결국 이 얘기예요. 우리 일상의 행복을 찾으십시오.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52인데 아직은 뭐 이런 얘기 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느낀 게 그거였어요. 이거 영상 편집하면서 와이프한테 집에 아침에 있었으니까 편집하면서 우리 오래 살자고. 근데 뭐 오래 살고 싶어도 내가 피한다고 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고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그 얘기를 했고 저런 걸 볼 때마다 느낀 게 일상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일상이. 그렇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한테. 그 일상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아마 정말 그게 성공한 삶이 아닌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 그들의 일상에 우리가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일상에 아무 일이 없는 일상에 뛰어들어서 그들의 인생에 어둠이 닥쳐올 때 빛이 되고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을 우리가 제안하는 곳인데 그럼 우리가 그들의 일상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 동선 지역단에 계신 우리 FP 여러분들 꼭 이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분이 제일 큰 공로자죠. 우리 손수관 단장님. 잊지 마십시오. 010-5015-9247. 예, 우울증, 불면증, 고민상담. 무실적, 저실적, 이직, 취업상담 전문이십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제가 또 여기 동서를 어떻게 내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또 박병준 이사님은 또 어떻게 오셔갖고 중국말 강연. 이것도 난생 처음 있는 아주 오늘도 굉장히 대단한 경우라네요. 그쵸? 우리 또 교포분들이 교육을 잘하시고 또 열심히 하신 거 제가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손수만 다니니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뭐냐면은 제가 저희 딸이 이제 여기 왔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얼마 전이었습니다. 밤에 이제 딸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얘가 잠 안 자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딸한테 그랬죠.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아빠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해. 그럼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딸은 공부 잘하는 사람? 그 공부 잘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 아빠가 가르쳐 줄게. 훌륭한 사람은 첫 번째, 약자를 도울 수 있어야 돼. 약자. 그래서 재능이 필요한 거야. 약자를 도우려면 재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설명 못했어요. 아직 얘가 이해할 때는 아니니까. 도와줘도 감사한 줄 모르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너그러워져야 돼요. 약자를 도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약자가 필요로 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와줘도 감사하지 모르는 사람. 진짜 있어. 많아 생각보다. 당연한 줄 알고. 그죠? 부자니까 돈 쓰나 보다. 말 잘하니까 가르쳐 주나 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면 절대 안 돼요. 돕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죠? 관용이 있어야 돼요. 재능과 관용. 그 재능만 설명했지. 초등학교 학년이니까. 두 번째 뭐냐? 굳은 일 도맡아야 된다. 이 훌륭한 사람. 굳은 일 도맡아야 된다.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해요? 딸내미한테 여기만 얘기했지. 용기. 그쵸? 굳은 일을 내가 손들고 나가는 용기. 그다음 사실 뒤에 있는 건 끝까지 완수하는 사명감. 굳은 일 도맡겠다 해놓고 일 벌려놓고 도망가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사명감이 필요한 거야. 이게 내 사명이구나. 완수를 해야 되겠구나. 책임감, 사명감. 그럼 여러분, 약자를 돕고 굳은 일 도맡아 하는 게 슈퍼히어로 아니에요? 우리 맨날 영화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악당들 쳐들어오면 그 약자를 구원해주고 그 굳은 일 도맡아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환호하는 영웅이 우리가 되고 싶어 하는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직 세 번째는 우리 딸이 아직은 얘기를 안 해줬어요. 아직 세 번째는 뭐냐? 주도적으로 살아야 돼요. 주도적으로. 왜? 여러분들 음식도 여러분들 내가 좋아서 먹어야지 남이 억지로 먹이면 맛이 있던가요? 재미없어요. 맛없어요. 내가 좋아서 해야 돼. 강의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주도적 삶을 살기 위해서 재정적 안정이 필요한 거고 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인데 이 주도적인 삶에 대한 인격과 가치관이 필요해요. 왜? 인격과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이 주도성을 갖게 되면요. 민폐를 끼치기 시작해. 이게 더 쉽게 설명은 뭐냐면은 최소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사물에 대해서 구분하는 사람이 차 운전을 해야지 제대로 가는 거지. 미성년자가 차 몰면 사고내 안 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주인공이 된다고 좋은 게 아니야. 주인공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인격이 이상하거나 가치관이 이상하면요. 그 주도성으로 해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요.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주도적인 삶을 가질 때는 반드시 인격에 대한 함양과 가치관이 올바른 정립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게 이제 훌륭한 사람의 조건이거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는 FP도 똑같은 거야. 첫 번째, 보험약자는 보험 설계사입니까? 고객입니까? 고객이잖아. 이분도 도왔잖아. 지식인으로 도우니까 결국 된 거 아니에요. 소비자를 도와야죠. 약자를 도와야죠.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보험을 잘 모르고 많은 설계사한테 실망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죠. 그들은 우리가 기꺼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을 연마해야 되고 지식을 연마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거절하는 고객, 내 뜻을 몰라주는 고객에 대해서 너그러움을 가져야죠. 똑같이 연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고객들의 꾸준히 일을 우리가 좀 도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영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물론 그거 꼭 보험적이 아닌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객님, 제가 한번 해볼래요. 용기. 그 다음에 정말 내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프로라는 사명감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도적으로 살아라. 여러분들, 근태고 뭐 그렇습니다. TA도 전화도 단장님이나 지점장이 시켜서 억지로 해야 돼. 내가 그냥 하는 게 좋아요. 출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에서 막 뭐라 그러니까 억지로 나와야 돼. 내가 아침에 근데 내가 나와야 돼요. 이거예요 결국은요. 주도적일 때 재밌는 거야. 저는 강의가 행복한 게 뭐냐면 여기 세일즈 아간스쿨 누가 나한테 시켜서 한 거예요? 시켜서 할 리가 없잖아. 시킨다고 할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지금 여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 여러분들 주도적으로 사십시오. 주도적으로 영업하십시오. 주도적으로 고객을 찾아가시고 그럼 여러분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 훌륭한 설계사 됩니다. 훌륭한 영업인데요. 그 훌륭함에 또 이끌려서 훌륭한 고객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광팬이 돼서 여러분들을 저 멀리 보내주실 거야. 왜냐하면 자 우리 오늘 박병규 이사님 법무사에 느낀 게 박병규 이사님 그 태양신 있잖아요. 스타 시작이 뭐였어요? 등급 신이 그 저 지식인 등급 맨 나중에 뭐였어요? 평민이었나? 맨 낮은 거는 하수요. 하수. 그러니까 하수로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수로 시작해서 태양신까지 갈 줄 본인은 알았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예요, 이분이? 더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꼭 이걸 이해하시고, 그동안 여러분들, 우리 그 8주간 이 시간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들 실적이 많이 향상됐다 그래갖고, 또 굉장히 기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에 잠깐 안 계시지만, 동수원 지점장님이 아까 미리 오셔갖고, 문효영 팀장님, 오영애 FP님, 정수모 FP님 칭찬 좀 해주라고. 계세요? 꼭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부탁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진짜 성공입니다. 이것만으로 성공이시고 지난 8주 동안에 여러분들 같이 호흡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다음에 또 아마 다른 걸로 잡세미나에 또 제가 출동하겠다 그랬죠? 자세미 때 한번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 폭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일즈테 애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한 주 쉬고 시즌3에서 더 또 뉴페이스들과 뉴페이스와 또 새로운 에너지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